안녕하세요. 주식만입니다. 하디슈 코너 시작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금일 시황입니다. 코스피가 0.2% 정도 올랐네요. 코스닥이 0.6% 올랐습니다. 코스피가 이게 음봉 마무리돼서 조금 기분이 썩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. 장중에 좀 많이 올라가다가 조금 밀려서 끝났죠. 외국인들이 한 3,500억 코스피에서 팔았습니다. 코스닥은 외국인 600억, 기관 1,300억 매수하면서 잘 이끌어줬고요. 코스피는 오늘 기관 투자자가 6,300억 매수하면서 그래도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. 오늘 지금 현재 WTI가 또 84달러까지 또 올라가면서 에너지 문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. 이게 뭐 이란 핵협상이나 여러 가지 뭐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.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박 심해지고 있고요.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생산이 좀 차질이 생기면서 거기서부터 좀 전 세계에 이렇게 물동량이 좀 마비되고 그리고 생산이 줄어들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. 오늘 코스피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좀 더 업종별로는 상승 업종이 좀 많았지만 종목별로는 또 하락 종목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. 하락이 496종목, 상승이 357종목.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상승하면서 지수만 좀 받쳐준 느낌입니다. 오랜만에 뭐 진원생명과학이 또 19% 올랐고요. 정치 테마주 일부 있었고 갤럭시아 모니터리하고 갤럭시아 SM이 둘 다 상한가로 마무리됐습니다. 뭐 특별하게 뭐 특별한 종목은 코스닥에서는 오늘 게임주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. 게임주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엔게임도 상한가 같고 유메이드 맥스도 상한가 그리고 NFT 관련주 서울옥션도 21% 갤럭시아 모니터리도 상한가. 오늘 NFT하고 뭐 게임 메타버스도 괜찮았죠. 메타버스는 장 초반 중반까지는 안 좋다가 장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. 특히 맥스트가 마지막에 한 10%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게임주가 가장 좋았다. 이게 디지털 컨텐츠에 그 게임 옷 들어가 있죠.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렇게 가는 종목만 계속 가고 기존에 소외받던 종목들은 계속 소외받는 느낌이었습니다. 화장품은 단기 낙폭 과대에 따라서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왔을 거예요. 전반적으로 좀 반등, 좀 낙폭이 가했던 종목들은 일부 반등이 소폭 나오고, 그리고 대부분 또 기존에도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또 2차전지 소재주부터 해서 많이 빠졌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게임주가 가장 활발하게 거래됐고,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.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NFT 관련주들 또 오늘 좀 활발하게 거래되면서 상승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. 정말 이게 종목 선정하고 업종 고르는 게 정말 힘든 장입니다. 그리고 장중에 이렇게 급등하는 거 따라가서 이렇게 수익 내기도 어려운 장이고요. 정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.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설주, 오늘 대형 건설주들이 오히려 조금 더 좋았고요. 보면은 GS건설 오늘 뭐 1.2%, 현대건설, DLENC 뭐 대형 건설주들이 오히려 더 잘 올랐습니다.
뭐 DL도 포함해서. 그리고 금호건설, 뭐 동원개발, 서희건설은 거의 뭐 보합 수준, 금호건설은 약보합이네요. 수준은 마무리됐고요. 계속해서 내리던 해운주, 뭐 페노션 오늘 한 1% 정도 올랐고요. 해운주는 최근에 뭐 BDI 지수도 떨어지면서 해운주는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모양입니다. 아무래도 HMM이 계속 끌어주던 시장에서 지금 HMM이 완전 무너지면서 전반적인 해운주 업황에 적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. 철강주들도 최근에 계속 안 좋은데요. 이제 좀 철강주를 좀 봐야 되지 않나. 그래서 오늘 뭐 첫 번째 이슈 종목 업종은 철강주를 가져왔습니다. 보면 첫 번째 대형 철강사죠. 현대제철. 지금 고점 대비 거의 한 절반 정도 30% 이상 빠졌죠. 마이너스로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서히 좀 모아 나갈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. 지금 실적 대비 너무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. 보면은 현대제철 지금 시총이 6조인데 당기순이익이 올해 1조 7천억, 내년에 1조 6천억, 뭐 1조 5천억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퍼가 3.5배밖에 안 됩니다.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PBR은 0.3이고요. 이게 과연 아무리 좀 제철 뭐 철강주들이 뭐 성장성이나 이런 게 조금 적다고 해도 이게 너무 싼 것 같습니다. 3.5배면은 3년 영업하면은 시가총액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. 이건 조금 이제는 부담 없이 좀 담아도 될 시기가 온 게 아닌가. 현대제철 괜찮고요. 동국제강도 지금 거의 뭐 퍼가 3배, 4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.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동국제강이나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한제강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. 보면 대한제강도 최근에 좀 많이 하락했죠. 요렇게까지 하락했는데요. 이제는 1년선 근처 지금부터는 조금 모아 나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도 한 5% 정도 하락했습니다. 지금부터는 서서히 분할 매수 해 나가면 나중에 한 2만원까지만 올라가도 한 15%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죠. 그래서 충분히 모아가 나갈 수 있는 위치다. 대한제강도 지금 퍼가 뭐 3배에서 4배 사이에 형성되고 있습니다. 대한제강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철근 부분이 좀 비중이 커서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 가장 빨리 이익률이 올라가는 종목입니다. 좀 소형 철강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동국제강이나 대한제강이 좀 좋아 보이고요. 그래도 조금 안정적이고 좀 멀리 가고 싶으신 분은 현대제철이나 뭐 포스코가 가장 유리하겠죠.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네 종목 뭐 모두 다 양호합니다. 대부분 다 퍼가 3배에서 4배 사이고요. PBR이 뭐 0.3 정도 수준이니까 네 종목 다 뭐 훌륭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실적 대비 너무 저평가입니다. 그리고 전반적으로 철강주들이 좀 저평가 받고 있습니다. 왜 이렇게 많이 빼는지는 뭐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빼놨습니다. 뭐 계속해서 뭐 실적 피크아웃 뭐 얘기를 하면서 철강주들을 조정을 자꾸 주고 있는데요. 이거는 뭐 피크아웃을 문제가 떠나서 내년 실적도 괜찮게 나온다고 지금 컨센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중국도 지금은 뭐 올림픽 준비한다고 좀 풀어나가기 위해서 투자를 좀 적게 하고 있지만 이제 동계올림픽 개최가 끝나고 나면은 내년부터는 다시 SOC에 투자를 좀 많이 하겠죠. 그렇게 되면 뭐 철강 수요는 무궁무진합니다. 저희 나라도 대선 끝나고 나면 뭐 건설 경기 살리고 그리고 조선도 지금 괜찮고 자동차도 점점 반도체 뭐 이렇게 쇼티지가 끝나면 많이 만들겠죠. 그래서 철강주들은 계속해서 빠질 때마다 사모 나가는 게 좋지 않나.
그래서 지금부터는 차라리 뭐 메타버스나 게임주 많이 올라가 있는 뭐 컨텐츠주들 말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제철주, 철강주들,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좀 저평가받고 있는 건설주들, 이런 것들 차라리 모아 나가는 게 조금 안전하게 뭐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 그래서 철강주들 좀 관심 가지면서 볼 필요가 있다. 그 두 번째는 아무래도 또 메타버스도 좀 봐야겠죠. 맥스트가 오늘 메타버스 대장 역할을 했습니다. 아래 꼬리 좀 많이 달고 이렇게 첫 시작 대비 오전에는 좀 마이너스 한 2, 3% 정도 이렇게 빠져 있다가 오후 들어서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서 10% 마무리했는데요. 아무래도 ETF 4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맥스트가 좀 수급상 유리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외에도 뭐 한컴 MDS도 오늘 8% 올랐고요. 엔터주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. 하이브가 좀 많이 4% 정도 올랐는데요. 알체라도 한 1.8%, 이노뎁도 6.4%. 전반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장막판에 대해서 수급이 좀 몰렸다. 자이언트 스텝도 하루 종일 좀 빠져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한 2% 정도 들어올려서 끝냈습니다. 그리고 메타버스 그동안 계속 대장 역할을 했던 덱스타하고 위즈익도 오늘도 여전히 좋았습니다. 7%, 6%. 그래서 내일도 조금 이어갈 느낌은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오른 주들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까지 봤을 때 조금 덜 오른 뭐 알체라 정도가 좀 좋아 보이고요. 이노뎁도 뭐 그렇게 부담 없는 부분 같습니다. 서서히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양이 이제 뚫고 올라가면 좀 큰 급등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자리까지 왔는 것 같습니다. 덱스나 위직은 조금 접근하기 아직도 좀 부담스럽고요. 맥스트는 어제까지는 좀 괜찮은데 오늘은 좀 많이 또 10% 오르고 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 드네요. 그래도 내일도 오늘 가장 달리기 좋았기 때문에 내일도 조금 뭐 반등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엔터주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좀 빠지면 더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. 한컴 MDS는 뭐 오늘 한 8% 올랐지만 그래도 좀 뭐 접근 가능해 보이는 위치까지 온 것 같습니다. 여기 이제 저항선이 있는데 저항선 뚫고 올라가면은 한 24,000원까지는 좀 갭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공간이. 그리고 원격 진료 관련주들도 이제 서서히 다시 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인성정보가 또 바닥을 만들고 다시 또 서서히 올라가는 느낌이 보이죠. 그래서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3,000원 아래에서 이렇게 매수하면 항상 수익을 줬던 종목입니다. 여기서부터 저 같은 경우에도 5번에서 한 10번 이상 거래를 했던 종목이고요. 거의 뭐 거래할 때마다 수익을 줬던 뭐 효자 종목이죠. 2,000원대에 사면은 거의 한 3,000원 중반대까지는 수익을 내줬던, 지금도 2,000원대 사면은 3,000원대는 올라가는 종목입니다. 이게 마지막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. 요렇게 거래가 많이 됐던 종목이 요렇게 마무리되지 않을 겁니다. 세 번째 이슈는 전기차 부품주 가져와 봤습니다. 최근에 또 뭐 꿈틀꿈틀 거리더니 다시 또 약간 소외받고 있는 섹터죠. 첫 번째 종목은 명신산업입니다. 차량 경량화 관련주고요. 차량 프레임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지금 뭐 테슬라나 뭐 루시드 모터스 등등 뭐 전기차 업체들하고 이렇게 계약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고 있는 종목이죠. 지금 박스 한 중단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. 사람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고 좀 소외받고 있을 때 지금부터 조금 사모아 나가면은 나중에는 또 빛을 발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. 첫 번째 종목
명신산업이었습니다. 두 번째는 우리산업입니다. 이 종목은 공조 시스템 관련 종목이죠. 그리고 그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기존 내연기관 차에서 엔진 연료를 이용했던 히터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히터를 달아줘야 되는데요. 그래서 히터 만드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엔진열을 대체하는 히터를 달아서 따뜻하게, 그리고 배터리가 너무 또 차가워지면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열 관리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히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. 그래서 우리 산업도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수혜받는 기업입니다. 지금 이렇게 박스를 좀 잘 만들어주고 있는데요.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세 번째 전기차 종목은 세원입니다. 이 종목도 전기차 업체들하고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다 엮여 있죠. 그리고 공조 시스템 만드는 업체입니다. 라제타 느낌, 차 앞에 보면은 엔진 열을 식혀주는 공조 시스템이 있죠. 그런 부분을 만드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이 세원도 마찬가지, 전기차로 넘어가게 돼도 당연히 배터리에서 나는 열을 식혀줄 필요도 있고, 또 차가워진 배터리를 데펴주는 역할도 있겠죠. 그래서 전반적인 차량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이 세 기업은 지금부터 서서히 모아 나가면은 나중에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. 우리산업, 명신산업, 세원, 이 세 종목은 괜찮아 보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덜 가질 때 조금씩 사모아 나가야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핵심은 지금 잘 나가는 업종에 따라가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, 지금 좀 소외받고 있지만 앞으로 좀 좋아질 업종에 미리 들어가서 조금 대기하는 느낌입니다.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, 전기차 관련 종목,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철강주가 지금 최고로 소외받는 업종입니다. 철강주들 좀 소외받는 업종 좀 모으는 거 괜찮아 보이고요. 어제 말씀드렸던 건설주들도 그런 개념에서 사모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좀 핫한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단기 트레이딩 개념으로 하는 게 맞고요. 빨리빨리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때마다 조금 챙겨 나가면서 이렇게 매매를 해야지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안전한 매매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메타버스나 게임주들 이런 부분은 접근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. 내일도 모두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.